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네, 2019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말씀처럼 2019년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하고 또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기분이? 네, 사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억지로 불려놨다는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은 주말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 시간이 재밌었습니다. 게다가 또 끝으로 가서 시장도 좋아지는 바람에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이니만큼 근데 마지막이 이렇게 꼭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 마지막이니까 그만큼 또 2020년 새롭게 출발하는 가장 빠른 준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0년부터는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예정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2019년의 마지막 방송인 만큼 더욱더 알찬 선물 같은 종목과 전략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히나 더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고박사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 것 같으세요. 네, 처음 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토요일 날 방송에 2년 만에 이렇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방송인데 처음 뵙는 일고 있게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이 토요일 이제 수익맛의 플러스가 이제 생겼을 때 제가 이제 출연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다른 방송들 이제 출연하느라고 이제 좀 바빠서 또 그리고 많이 또 이제 사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요즘에 분석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또 출연을 했고 그만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 준비도 해왔고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또 유망주까지도 이제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뒤에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수익마스 플러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네. 네, 많이 뭔가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으시고요. 네, 잘생기셨네요. 네. 거짓말 마음에 하려니까 없는 소리 거짓말이시는데? 하려니까 힘듭니다. 마음에 없는 말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시죠? 네. 저도 방금 이쁘다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많이 이뻐지신 것 같고 사실 이게 매주 이렇게 방송이 좀 와달라고 요청이 좀 들어오는데 많이 튕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나왔습니다.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지금 2020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11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기회 시장이 드디어 좀 눈앞에 다가왔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종목들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하시면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저도 상당히 많이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배도 고픈데 지금 수익을 그만큼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엄청나게 수익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장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말사 이 방송을 통해 좋은 종목 또 좋은 내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매주마다 나온 건 아니지만 오늘 두 분은 굉장히 좀 신선합니다. 네. 여기 우라노스 전문가 2년 만에 나오셨다고 하고 또 고박스 전문가는 제가 토요일 날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고박스 전문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제작진 쪽에서 주말에 나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죽어도 안 나온다고 튕기다가 연말에 이렇게 또 특별히 자리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 오늘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타파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배당락이라는 악재를 딛고 상승 마감하면서 2200선을 회복했고요. 또 코스닥 지수 역시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2019년 하면은 사실 IT의 해였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2019년 들어갔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사실 업종별 이제 상승률을 좀 따져보면 코스피가 1년 동안에 약 9%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약 45% 정도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코스피가 사실 1년 동안의 상승률이 마이너스 2.1%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IT 정말 뭐 반도체와 OLED 섹터의 역대급 뭐 슈퍼 사이클이었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이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 자료가 좀 나오면서 실제로 12월 달 안에는 또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조금 회복하면서 13개월 동안 국내 수출 산업이 거의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왔었지만 12월 10일 날 이 관세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수출이 처음으로 7.7% 정도 이제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국제 많은 기관들 쪽에서 2020년에는 정말 그야말로 반도체의 업황에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역시 IT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OLED라든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증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실제로 국제 IC 인사이트라는 곳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내년 이제 국제 반도체 협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년 반도체 장비 시황이 결과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증설을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1년 동안에 정말 IT 반도체 정말 많이 올라갔지만 내년 시장까지도 역시 IT주가 좀 위주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MTN 우리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 자리는 2년 만에 아까 앵커님 처음 봤다 그랬지만 네. 저는 우라스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방송하다 자주 뵀거든요. 다른 방송에서 2019년을 거의 IT 외길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뭐 반도체, OLED, 뭐 5G로 대표되는 그쪽으로 해서 근데 내년도에 좀 더 사실 근데 이게 올라간 사이에 못 잡은 분도 되게 많아요. 다 제약 바이오만 쳐다보다가 좀 놓친 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내년에 또 갈 게 있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지 잠시 뒤에 한 번 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한 주간의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약간 시장 조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싹쓸이 해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다 받았어야 돼요. 그거 지금 기회의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보지 못한다. 언제 수익 볼 거냐라고 좀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 뭐 싹쓸이 해야 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바닥에서 좀 대박이 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6일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분들만 1조를 팔았거든요. 그 물량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다 받고 지금 다시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기회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더 기회인 것 같아요. 다 알면 기회 아니거든요. 이러한 시장일수록 어떠한 종목을 사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다. 수익은 많이 볼 수 있는데 얼마만큼 보느냐가 그거 지금 관건이라 말씀드리고 관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종목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한 이유도 2020년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018년부터 해가지고 장 2년 동안 밀리다가 지금 바닥 잡고 올라가는데 지금 안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미 11월 달부터 자꾸 지금 기회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이 시장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총 3가지 섹터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제약, 총선 이 3가지 놓치고 나서 2020년도 말할 게 없습니다. 요거 지금 포트에 골고루 지금 대장주 위주로 담아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 꼭 포트에 담아 놓으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약간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주 제가 시장을 보면서 약간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좀 전에 뭐 고박수 전문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뭐 10월, 11월부터 타 방송에서 좀 계속 바닥이다, 무조건 잡아놔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번 주 시장에서 보면 목요일이었죠.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 만에 개인 투자자가 5,400억 넘게 파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잡아야 돼. 5,400억을 사도 모자랄 판에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고박수 전문가 얘기를 만약에 들으셨던 분이라면 안 팔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라도 그래도 이 방송에 나온 이유는 뭔가 있으니까 나오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뒤에 무슨 얘기할지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특징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서는 시장에서는 이 총성주나 또 제약주, 또 각종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떤 특징주를 바라보셨는지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저는 뭐 이제 사실 오랜만에 출연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한 주 동안의 특징주라기보다는 한 해 동안의 특징주를 뽑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019년이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이제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가 전기전자 업종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가 바로 이제 건강관리 섹터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연말까지 19% 정도 이제 하락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갖고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재미를 보지 못한 장이다라는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이제 제가 계속 여러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2019년은 마치 2016년 해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삼성전자만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미를 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역시 이 삼성전자가 정말 2019년을 가장 빛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삼성전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서 1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가장 봤을 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9.1%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7.8% 정도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뭐 시장을 완전히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종목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의 특징이기도 한 이유는 바로 이제 직전의 전고점이 57,300원 구간이었습니다. 앞전에 바로 이제 2017년이죠. 2017년 57,200원 구간을 이제 신고가로 기록을 했었을 때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약 2년 동안에 상당히 뭐 조정 구간을 거쳤었는데 바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제 직전에 대한 신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고, 물론 2017년에 실적만큼의 지금 현재 실적이 따라와 주진 않지만 앞으로 내년까지의 전망이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앞전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뭐 탑재율이 좀 높아졌다라면 지금은 그야말로 뭐 5G와 폴더블 같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의 이 메모리 반도체 탑재율이 약 이제 47%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47% 이상 좀 증가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신고가를 또 한번 2020년에는 갱신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특징주 바로 삼성전자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동양물산 준비를 해봤어요. 네. 동양물산을 보면서 아마 좀 느끼는 게 좀 많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가올 이슈가 몇 개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큰 빅 이벤트가 있죠. 일단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4월 달 총선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전부터 한번 테마가 불었던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제 나타난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새롭게 신생 정책주로서 부각 이슈를 받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동양물산이라는 종목을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준비를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머니투데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큰 수익을 좀 보고 계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기간에 뭐 어제 장만 하더라도 단기간 한 18% 정도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이 종목이 좀 우상향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그랬습니다. 시장이 상승이 나와주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소화될 것 같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 시장을 등에 엎어가지고 지금 더 날아가야 됩니다. 더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한 곳에만 지금 뭐 비중을 갖다가 실는 게 아니라
지금 섹터가 지금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골고루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0월 달부터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에 10월 달부터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11월 달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총선은 제가 지난 7월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급등이 나와주는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나와주는데 대세 상승이 지금 시작되기 위한 지금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맞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동양물산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도움을 좀 드릴게요. 이 보겠습니다. 원래 3,000원대 하던 주가였거든요. 3,000원대 하던 주가가 800원까지 과대 낙폭이 됩니다. 그 이후에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바닥권이죠. 주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최대 거래량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이 지금 4월 달이니까 그보다 한 3개월 정도 지금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3, 4개월 정도면 분명히 주가는 뭐 더블 이상 올라가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전에 우리 지금 뭐 알고 있는 뭐 이월드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라는 종목도 원래 총선 관련된 종목이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2,000원대 하던 주가 뭐 이슈 받고 나서 3,000원대부터 주가 더블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 더블 갔을 때 6,000원대, 9,000원대부터 더블 가는 한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 3개월 정도 전에 미리 선침해를 해두시고 냅두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 그러한 종목들을 미리 바닥에서부터 선침해하는 전략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단타 매매도 좋습니다.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사놓기만 하면 큰 수익 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종목을 아까 좀 말씀드렸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종목을 골라야 된다. 그 종목들을 사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반도체, 제약, 총선 딱딱딱 사놓고 기다리시면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제약 총선이라고 딱딱딱 찝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총선과 관련된 이제 동양물산을 얘기하셨는데 이 지금 보니까는 이게 한 2주 사이에 한 50% 정도 올랐어요. 이게 이 방송에 나와서 추천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좀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걸 되게 참 희한하네요. 보니까 유상증자 때문에 동전주 되고 그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최근에 기관도 매수가 들어오고 네. 또 흑자 전환을 했어요 또. 네.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 굉장히 바닥에 좋은 자리 잡았는데 요 총선 말고 그러면 이제 제약이라든가 딴 쪽에서도 이런 비스무리한 종목들 오늘 좀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토요일에 나온 거는 거의 지금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는데 아마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아마 그 에이프로젠 제약이라는 종목 아마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종목 11월 초에 추천했다가 뭐 1,000원대 추천했는데 1,800원까지 날아갔죠. 거의 지금 뭐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한 달 만에 50% 60% 상승이 나와주는 것들 보셨을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때 제약주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유일하게 혼자 들고 왔습니다. 제약주 갈 수 있을까요? 제약주 너무 지금 뭐 시장에서 이슈 안 받는 거 아닌가요? 한 달 만에 50% 뭐 금방. 그런 종목들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 좀 빨리 사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바로 동양물산이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트렌드를 파악하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 참고하셔서 2020년 시작부터 큰 수익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관심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산타랠리도 지나고 또 요즘에는 1월 효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지수는 올랐지만 과연 어떤 종목들이 다가올 시장에서 상승할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관심주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 IT였지만 2020년도 IT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이제 좀 매수를 계속 놓쳐왔던 분들
분들이나 내지는 올해 이제 수익을 크게 거두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때도 역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좀 종목을 노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BH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BH라는 종목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제 뭐 우리나라 말고 이제 애플이죠. 바로 미국에 있는 애플사가 만들고 있는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내지는 에어팟 같은 이런 제품들이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폰, iOS의 유저들이 약 10억 명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억 명 중에서 지금 기존에 구형, 워낙 오래된 폰을 쓰고 있는 유저들이 약 3억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10억 명 중에서 3억 명이 구형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이제 5G 스마트폰이라든지 내지는 신규 새로운 휴대폰으로 또 이제 교체 수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3억 명 정도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역시나 이제 뭐 애플에 대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 BH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OLED 바로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BH가 그동안 지난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주가가 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북미 쪽에서는 기존에 LCD를 탑재한 스마트폰, 아이폰이 좀 많이 팔렸다라는 부분에서 OLED 탑재율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그만큼 OLED가 탑재되는 휴대폰이 70%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만큼 OLED 향 쪽에 대한 매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찍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BH라는 종목을 보기 전에 제가 몇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라는 종목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뭐 2019년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사상 최대의 신고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애플하면 떠오르는 투자자 누굽니까?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작년 2018년 바로 이제 11월 달에서 12월 달 주가가 떨어질 때 당시에 워렌 버핏이 이제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거는 그야말로 워렌 버핏의 지금 자산이 몇 조 이상이 더 늘어났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애플이 올라가는데 국내 부품사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H를 보기 전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LG 이노텍 바로 이제 아이폰에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역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만큼 카메라에 대한 탑재율이 높기 때문에 2019년 들어가지고 지난 8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BH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BH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노텍은 카메라에 대한 탑재율이 계속적으로 높았지만 BH는 OLED 패널이 탑재율이 최근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좋았다라는 거. 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탑재율이 높아진다라면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을 위한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 주봉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바로 이제 하락 쇠경 패턴이 나오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평선에 대한 21선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려줄 자리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단기 목표가를 좀 준비를 해왔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직전에 대한 신고가도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음 제가 방송을 출연한다라면 2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가격 전략 바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봉상 장기 이평선 121선 구간입니다. 2,150원, 아니죠. 21,500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1,500원 구간에서 좀 충분히 눌림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란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요 추세 지지 구간입니다. 자, 19,350원, 19,350원 손절가 대응하면서 앞전에 추세적인 저항대 단기 목표가 25,1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BH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2020년 선물이니까 시청자들이 좀 큰 종목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과연 뭐 신고가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떨까요?
분명한 거는 이제 사실 4G에서 5G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직 5G 모델이 그렇게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잠재 고객이 지금 3억 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을 기록한다라면 BH라는 기업은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저는 약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이제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주 바로 BH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21,5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5,100원, 손절가는 19,35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혹시 아기상어 아시나요? 알죠. 네, 아기상어 최대 수혜주를 좀 들고 왔습니다. 삼성출판사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상어 관련된 종목 중에 이 삼성출판사가 그 종목이 모르시는 분들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유아동 출판물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행본 시장에서 오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핑크폰 관련된 그 스마트 스터디라는 그 자회사 때문에 사실 이 삼성출판사가 그 아기상어 수혜주로 엮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보면서 그동안의 움직임과 함께 동시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아기상어 관련된 테마는요, 올해가 처음이 아니에요. 2017년부터 꾸준하게 테마가 형성이 됐고 이슈가 좀 불었던 그러한 그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죠. 많이 올라 있는데 저는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종목을 아직도 싸다. 아직도 싼 종목이라고 조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들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빌보드에 진입을 하고 또 영국의 오피셜 또 차트에 또 진입을 하고 중국에 또 계속 진입을 하면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꾸준히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좀 나와준 게 뭐냐면 유니콘 기업의 선정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삼성출판사가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이 삼성출판사가 아니라 이 스마트 스터디죠. 이 스마트 스터디 자회사인 이 스마트 스터디가 유니콘 기업에 선정이 좀 됐습니다.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이 안 된 기업 가치 1조 정도를 보고 상장이 안 된 종목 중에 아직 기업 가치가 1조인데 아직 상장이 안 된 그 벤처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삼성출판사가 유니콘 기업의 그 지분을 한 24%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4%면요. 1조에 24%면 한 2,400억인데 이 삼성출판사 시가총액이 2,400억이네요. 그러면 더 가겠죠?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자회사의 기업 가치만 하더라도 2,400억인데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이면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원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아기상어 관련된 그 저작권, 핑크폰 관련된 아기상어 그 노래가 저작권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습니다. 특허도 얘네들 가진 걸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얼마나 영향력이 좀 크냐면요. 요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전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위하는 곳에서 아기를 달래줄 때 이 아기상어 노래를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헬로키티 다들 기억을 하십니까? 헬로키티가 캐릭터의 가치가 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아기상어의 기업적인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1조 충분히 그 이상도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옛날에 한 10년도 넘었죠. 10년도 넘었을 때 뽀통정이죠. 뽀로로의 가치가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럼 아기상어요? 이제 따라잡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지금 그 관련된 컨텐츠 넷플릭스에도 최근에 진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고 유니콘 기업에 대한 그 이슈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하고 지금 아직도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세워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지금 현재 주가 25,000원인데 목표가 4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목표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목표가 4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 2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손절가만 조금 짧게 가지고 가신다면 이 종목 크게 우상향할 수 있고 크게 급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뭐 단기적으로도 공략을 하셔도 되고 이슈 한번 받으면 상한가니까요. 이슈 한번 받으면 상한가지. 이 종목은 뭐 받으면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볼 때 저평가된 종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스윙으로 끌고 가셔도 되는 종목으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출판사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기상어로 크게 상승한 종목이었던 삼성출판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니 이 종목은 사실 바닥권 종목은 아니지 않나요? 어떤가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네. 이 종목이 나중에 오르잖아요. 그럼 그때가 정말 저렴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이라는 걸 아까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래 제가 기업 가치 설명 잘 안 하거든요. 원래 제가 그냥 좋으니까 사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을 디테일을 좀 분석을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나중에 올라가는 걸 보시면 그때가 정말 저렴했구나라고 좀 느끼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월 달부터 주가 50% 올랐습니다. 계속 오를 거예요. 더 오를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더 올랐을 때 지금도 저렴한 구간이다. 나중에 항상 주가는 지금 몰라요.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도 쌌구나라고 하실 겁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잘못 오해하신 게 뭐냐면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 바닥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 약간의 차이는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기상어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이게 네. 작년부터 파동이 쭉쭉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 네. 아직 저는 애가 없으니까는 아직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때 혼자 저 술안주나 사려고 마트 갔더니만은 네. 이게 사람이 제일 북적거리는 데가 그 애들 그 파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 사람 제일 바글바글. 확실히 그 돈이 나오는 이 주머니 터는 게 확실히 그 애들 그 우리 아이들 쪽이 좀 맞나 싶어서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고박사 전문가는 이 기업 가치가 앞으로 더 늘어나니까 주가는 올랐지만 그래도 좀 삼성전자도 과거에 뭐 50만 원이다 100만 원 갔을 때 비싸다 그랬는데 네. 200만 원 넘은 것처럼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주 바로 삼성출판사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다음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또 IT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2019년은 저는 일단 애국 테마 쪽으로 이제 뭐 사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많이 좀 분위기가 좀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0년에는 저는 이 분위기가 조금 더 확산돼서 소부장 정책이 정말 2020년의 주요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부 측에서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뭐 필승 코리아 펀드를 뭐 출범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국산화 쪽으로 좀 이제 주요 강점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또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왔고 이제 중소기업청에서도 발표 나왔었던 게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계속 소부장 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실 단순한 재료였다라면 지금은 정부 범차원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2020년은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소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동진 세미캠이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의 주요 테마인 바로 이제 소부장 정책의 하나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 이제 원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수입해오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쪽 시장에 대한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왔고 이제 어쨌든 일본하고의 무역 마찰이 또 있었고 경제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근 들어갔고 애국 테마가 발생을 했었지만 요 근래에서는 이제 일본하고는 어찌됐든 간에 약간씩은 합의 분위기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자립심을 키워야 되고 자국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국산화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내지는 그쪽 관련된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산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동진 세미캠이 무슨 기업이냐?
바로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는 이 뭐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거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 공정 작업 중에 필요한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해외 쪽에서 수입을 해오는 게 약 3억 불 정도가 됩니다. 3억 불 정도가 된다는 건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해외 수입이 3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국내에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생산을 계속적으로 좀 키워서 국산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쓰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시장이 정말 좀 활기를 띄운다라면 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면서 실적 역시 저는 폭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진 세미캠 준비해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말 뭐 IT 반도체들은 그야말로 2016년에서 2017년대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미국 쪽에서 이제 계속 이 서버 투자가 진행되면서 뭐 인텔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CPU나 GPU에 대한 고사양화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탑재율이 높아졌다라면, 그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지만, 최근 들어가지고는 어쨌든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폴더블이라든지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탑재율이 늘어나고 또 역시 거기에 맞춰서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6년에서 2017년대의 주가만큼 아직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주봉상 뭐 21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제 단기 이평선 5일선에 대한 눌림을 받는 자리였지만,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거라 생각이 들면서 앞전에 추세 저항대 구간까지 좀 목표가 잡으면서 이렇게 좀 손절가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가격 전략 바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주봉상 5일 이평선 구간입니다. 5일 이평선 구간인 16,300원 이하에서 좀 매수 구간으로 좀 활용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 추세 지지 구간입니다. 추세 지지 구간 13,80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단기 목표가는 추세 저항대인 19,500원 단기 저항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근데 저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네. 우라수 분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손절가를 두 개 얘기하신 게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방송 나오지만은 이제 손절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몇만 원, 몇천 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손절가가요. 앞에 BH는 19,350원을 손절가로 하시고, 지금 이제 동지세미금 13,800원. 이건 약간 좀 사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 요 원 단위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네.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분명 궁금했어요. 아니 저건 왜 저분은 왜 이렇게 100원 단위로 하지라고 네.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주가라는 게 사실 뭐 밑으로 갔다가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 불가피하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추세가 깨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세가 깨지면은 좀 과감하게 어떻게든 손절가를 좀 대응을 하고 나서, 사실 그 위에 이제 다시 뭐 올라가게 된다라면 다시 사더라도 확실한 추세 지지는 저는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저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앞전에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추세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13,8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뭐 14,000원이다, 15,000원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추세 지지 구간이 이탈된다라면 해당 구간이 깨지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13,800원 손절가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추세지수 이 지지 구간을 참고해서 정확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편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동진 세미캠이었고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16,300원, 손절가는 13,800원, 목표가는 19,5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다음 관심주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좀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하나면 정말로 집 사고 차 바꾸고 막 하고 싶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시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에이프로젠 제약을 조금 다음 주
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에이프로젠 제약을 제가 11월 달에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에이프로젠 제약 이제 뭐 설거지 아니냐, 뭐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뭐 걱정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주가 이슈 받으면서 1,800원까지 한 50%, 60% 날라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살 때는 몰라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주식이 좀 재미있는 이유. 제가 주식을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수학 문제를 풀어요. 수학 문제를 풀면은 풀고 나서 바로 맨 뒤에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주식은 사자마자는 절대 그 결과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결과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남들이 이 종목 다 못 간다고 했을 때, 이 종목 갔을 때 얼마나 속으로 기쁘든지. 왜냐하면 분석을 하고 매수를 한 것과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느낌만으로 한 것의 차이가 명확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또 분명히 크게 가야 되고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 노래 부르죠. 11월 달부터 좀 제약주 바닥에 있는 거 싹쓸이 거의 좀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제 말씀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뭐 단기간에도 큰 수를 좀 많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좀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습니다. 최근에 뭐 급등이 나와준 거 2차례가 급등이 나와줬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이슈는 많습니다. 원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요. 이슈나 테마 재료 없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이슈가 얼마만큼 강력한지 또 이 주가가 그 이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와 있는지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하실 수 있는 이 종목 사실 한 2년 놀았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한 2년 놀았어요. 2년 놀고 지금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좀 보겠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지금 확인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주가도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2연상 갔을 때 어떤 이슈였습니까? 노벨상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제약 에이프로젠 제약 암 치료법 노벨상을 받았는데 최근에 그 노벨 생리학상에서 지금 이슈가 좀 나와두는 게 산소 농도에 따른 그 세포 치료 관련된 그게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관련된 특허 기술을 우리 에이프로젠 관련된 그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특허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2연상을 갔어요. 그 이후에 쭉 주가 안 빠지고 조정을 받아주다가 요번에 모회사죠. 에이프로젠이 유니콘 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또다시 이슈를 받습니다. 관련된 이슈 재료 관련된 그 질환이라고 나왔는데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 관련된 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니콘 기업에 이번에 또 선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 이후에 20% 이상 급등이 나와주면서 단기간에 50%, 60% 날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았던 이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처음에 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았던 자리를 뚫어주면서 이번에는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계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이 지지를 제가 왜 보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상승을 하기 전에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볼게요. 급등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여기입니다. 주가가 어느 순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자리가 반드시 좀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죠. 지지를 받아주죠. 지지를 받아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빵 터지면서 저항대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이번에 이 저항대를 뚝뚝뚝뚝 조정을 받아줬는데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줍니다.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이 우상향으로 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아니요. 이 종목 원래 급등 이슈 나와줬을 때 얼마까지 갔던 종목입니까? 과거 2015년도에 8,000대까지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더 터졌습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아닙니다. 누군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뭐 하루 이틀 조정받는다고 해서 버릴 종목 아닙니다.
정말로 이 2020년도 제약바이오 파동 나와주면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2017년대 대세 상승장 나오고 삼성전자 100% 가고 했을 때 삼성전자 100% 갔을 때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들 10배 갔습니다. 반도체 2배 갈 때 제약바이오 종목도 이슈 받고 10배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파동 자체가 달라요. 제약바이오 파동, 이게 쉽게 꺼질 파동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 이러한 종목들 1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0% 수익 종목들, 40%, 50% 수익 종목들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움직여지지 않은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이 엄청 많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고박솜과 에이프로젠지가 뭐 저항대 뚫으면서 돌파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고 저점 대비 2배 그래도 주가 올라왔는데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이제 고박솜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일단은 지금 목표가를 보니까 지금 앞서 삼성출판사 목표가가 한 그 60%. 그리고 뭐 이건 뭐 너무 높아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빨리 우리 성격 급한 거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빨리 단기 급등할 수 있는 걸 나와야 되는데 뭐 50% 이렇게 뭐 4만 원 기다리면 뭐 1년 내내 끌고 가자는 건지 그 약간 좀 그렇고 그리고 세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총선 그리고 또 제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도체요? 네. 아, 반도체 있죠. 반도체 종목 좋은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반도체를 준비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제가 오늘 무료 방송하거든요. 오늘 3시부터 무료 방송하는데 거기서 드리려고 반도체를 준비 안 했고 그리고 에이프로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지야 뭐 목표가 제가 오늘 2,000원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목표가 2,000원으로 잡아드릴 건데 왜 이렇게 목표가가 높냐라고 말씀하시면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스케일이 달라서 그런가? 뭐 50% 60% 수익 많이 안 보셔가지고 너무 높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목표까지 짧게 드린 거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뭐 50% 상한가 이후에 20% 날라 다음날 상한가 가죠? 다음날 갭상승하죠? 뭐 50%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50% 먹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여드렸던 삼성출판사 뭐였습니까? 이슈 나왔다 하면 바로 상한가 10% 갭상승, 15% 갭상승하면 50% 수익. 에이프로젠지야 상한가 가죠? 이연상도 가죠? 이연상 이후도 가니까 100% 가죠? 상한가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갭상승 하겠죠? 그게 뭐 20% 가면 60% 수익.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전 단기 목표가를 드린 거예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목표가를 드린 게 아닙니다. 단기 목표가 드린 거기 때문에 드린 거고 제가 원래 그 방송 토요일 안 나온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화끈한 종목 드려야죠. 화끈한 종목을 준비했고 삼성출 그 에이프로젠 제가 손절가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손절가 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000원. 이 1,000원만 되면은 계속 매수세 들어와 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000원 여기 안 깨면은 들고 가셔도 돼요. 다시 한번 이슈 나와주면 상한가. 그 다음에 갭상승하면은 20% 뜨겠죠? 그러면 50%.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오늘 신나가지고 오늘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신나가지고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의 관심주였습니다. 바로 에이프로젠 제약이었고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0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이 또 궁금해집니다.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다음 주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지금 계속 이제 IT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IT든 사실 좋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일단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이 좀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IT주들 계속적으로 좀 노려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역시 이제 뭐 단기간 쪽으로 본다라면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17일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약바이오 역시 단기간 정도 이제 좀 주가의 상승은 좀 가능하기 때문에 IT를 주로 하면서 바이오 쪽을 좀 병행해서 투자하시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전략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요? 반도체, 총선, 제약. 뭐 이 3박 잠깐 딱딱딱 말씀드리죠. 반도체, 총선, 제약. 요거 지금 골고루 지금 포트에 다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다 넣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뭐 금요일 시장 보셔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가니까 제약 좀 쉬어갑니다. 반도체 시가 제약 뭐 막 20% 30% 날아가죠. 다 넣어놓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화끈한 수익 보고 싶으시면 다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전부 다 중장기 수익도 가능하고 단기적인 이슈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3시에 저 온라인 무료 방송 하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제 말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나이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라고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우리 고 박사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하시고요. 오늘 3시부터 2020년도 시작부터 대박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종목들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오나이 무료 방송 3시부터 진행되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2부는 잠시 후 2시에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